몇 달 전 우리나라 좀비 영화 부산행이 개봉했었고 얼마 전 작년에 만들어진 일본 버전 좀비 영화 I am a hero가 개봉했습니다. 외면적인 면만 봐도 한국 좀비와 일본 좀비는 다릅니다. 한국 좀비는 좀 더 빠르게 뛰어다니고 호전적입니다. 미국 좀비랑 비슷하죠? 네, 월드워 Z. 네. 반면 일본 좀비는 좀 느리고 덜 호전적이며 하지만 생김새는 한국 좀비보다 좀 더 괴물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말도 하고요. 저는 두 개 다 봤습니다. 부산행이야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봐가지고 만족스러울 거라 생각하고 봤지만 I am a hero는 제가 일본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한일 좀비 영화 비교 영상이나 만들어 볼까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던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좀비 한일전, 한국 좀비와 일본 좀비를 비교하여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까지 찾아내는 오직 영화, 심리 둘 다 되는 드림텔러 채널에서만 즐기실 수 있는 본격 한일 좀비 분석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좀비 영화의 사회 은유. 좀비 영화가 무슨 사회 은유적인 기능이라니. 드림텔러가 오랜만에 영화 리뷰를 해가지고 감이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갈리고 있는 사회적 은유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좀비 영화의 사회 은유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좀비 영화의 시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당시 미국 사회의 갈등을 녹여냈다고 하는 것은 영화 좀 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이죠. 네, 부산행 그리고 I am a hero 두 영화 모두 각각 한국과 일본 사회를 은유하고 있고 이는 영화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좀비. 각각의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좀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좀비는 이성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을 먹어치우려고 뛰어다닐 뿐이죠. 그렇기에 좀비는 이런 생각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본능적인 사람의 모습을 은유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좀비들이 때로 몰려오는 모습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본능적인 군중심리입니다. 부산행은 이렇게 좋은 의미의 군중심리였던 2002년 월드컵 광란의 응원을 잠시 좀비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좀비들이 한일 각각의 영화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잠재된 군중심리를 표현하고 있는지. 사람도 구해가지고 일로 넘어온대요. 감염 안 된 거 확실해? 감염 안 된 거 확실하냐고요! 일본의 어떤 군중심리를 표현하고 있는지. 좀비들의 행동을 보면 영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한국 좀비. 이전에 부산행이 가장 빠른 열차 KTX를 통해서 경쟁사회를 은유했고 그 속에 있는 좀비들을 통해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은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비가 대중을 은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화는 이 장면에서 좀비들처럼 공유 일행 역시 사람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득권에 속하지 못하면 저 좀비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좀비들과 우리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하여튼 한국 좀비들은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좀비는 어떨까요? 네 번째, 일본 좀비. 일본 좀비의 특징은 한국 좀비보다 느리고 그리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각양각색! 사연 있는 개성파 좀비 캐릭터가 더해져 기존의 좀비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특징만 보면 뭐라고 정의하기 힘들지만 주인공을 통해서 영화가 묘사하는 일본 상황을 본다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는 30대 중반의 루저 주인공을 통해서 경제 침체가 낳은 절망적이고 냉소적인 일본 사회가 꿈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비웃음거리로 매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침체된 사회가 갖고 있는 군중심리를 좀비를 통해서 표현했을 터이니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친 듯 달려들었던 한국 좀비들과는 달리 좌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본 좀비들은 조금 정적으로 움직이고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죽어서까지 살아있을 때의 행동을 반복하는 좀비의 모습이 꿈과 희망 없이 맹목적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일본 사회의 깊은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후지산. 조균이라는 좀비 바이러스는 고지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후지산을 올라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네요. 標高の高いところは感染しない。富士山の上だとウイルスは死ぬ。 네, 이런 다소 어이없는 설정은 그 설정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바로 설산을 오른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인데요. 배트맨 비긴즈에서 배트맨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장면을 설산을 오르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야 한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풀어내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상을 품어야 한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꿈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되는데 뭐 이거는 제 해석일 뿐이니 만화 원작자만이 그 진짜 의미를 알겠죠. 사실 저것만 가지고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에 가까운데 제가 저렇게 해석을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후지산을 올라가다가 멈춘 곳이 후지 아울렛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후지 아울렛. 부산행에서 생존자들이 모여있던 칸처럼 후지 아울렛에서도 생존자들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국가의 혼란으로부터 비겁하게 생존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 그 공간은 부산행과 I am a hero에서 일치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거짓이라는 느낌을 주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좀비가 득실거리는 곳 바로 지상 7m 위에 존재하는 거짓 안식처. ようこそ地上7メートルのセーフティーゾーンへ 진짜 총과 대비되는 가짜 총들, 진짜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위선자, 人に貸すことが禁じられてまして。ここの法律は僕です。 명품을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곳 아울렛. 어쩌면 이곳은 이상을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이상의 실현을 상징하는 후지산 꼭대기가 아닌 후지산 아래에 있는 거짓된 이상, 달콤한 안락이 아닐까요? 일곱 번째, 결말. 부산행은 경쟁사회를 의미하는 KTX를 타고 가던 생존자들이 매우 느린 열차, 다소 비경쟁 사회를 나타내는 무궁화호로 갈아타면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빠르고 이기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 사회가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 am a hero는 침체된 일본 사회의 좌절과 절망을 나타내고 있는 좀비들을 모두 총으로 제거하고 다시 후지산 정상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일본 사회에 만연하고 뿌리 깊은 좌절을 극복하고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곳에서 진짜 총으로 좀비들을 제거하고 홀로 우뚝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수평적 이미지 사이에서 오직 수직적으로 솟아있는 이미지, 그리고 그의 뒤를 비추는 후광을 통해서 그가 무언가 초월한 존재임을, 그가 히어로임을 암시합니다. 그가 만화로 연재하려고 했던 영웅물의 모습 그대로, 俺が君を守る 그리고 자기의 이름 히어로 그대로 모습이 된 것입니다. 要は英雄と書いてる。 네, 그래서 영화 제목이 I am a hero겠죠. 두 영화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싸운다는 점, 기득권의 모습을 얄팍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 まだ殺さないで貴重な兵隊だからね 그 얄팍한 기득권이 결국 침범당한다는 점. 이렇게 두 영화가 닮아있는 이유는 바로 두 영화가 좀비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영화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영화가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해당하겠죠. 한번 생각해볼 만한 영화 I am a hero였습니다. I am a hero